첫 번째 종목은 후성인데요. 후성은 매수가가 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좋다고 할 때 사시니까 이제 방송이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라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좋다고 했을 때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었던 거예요. 현금화 좀 하세요, 사지 마세요 했던 게 이런 일들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후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난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뭐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자리인데, 위쪽으로 올라갈 때 팔아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걸 사다 보니까 결국 빠질 때 힘든 거죠. 이거는 사실 뭐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전략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안 빠져야 된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고요. 7,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반등해서 본전가 부근까지 올라오거나, 그리고 시장이 횡보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지수가 뭐 2,200부터 2,400포인트 선에서 횡보만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요거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좀 저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좀 너무 겁내진 마시고 7,500원 지지가 된다면 한 번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그냥 정리하시고, 지금은 좀 모든 종목들이 다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들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7,500원 지지되면 보유하셔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30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흐름이 좀 답답한데 팔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네. 뭐 흐름이 좀 답답한데 팔까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는데, 솔직히 좀 이제 매도할 때가 되었죠. 이런 종목은 뭐 들고 있다면은 앞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택트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뭐 네이버 잠시 이렇게 좀 많이 사용량이 늘었다라는 거, 뭐 쇼핑이 좀 이용한다는 거, 그거 말고 사실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4차 산업이 열렸는가 하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력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역시 거품이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언택트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역시 파동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은 파동의 1차 파동이 끝나고 역시나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9,0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2%이신데요.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일단 비아트론도 반도체 그 장비 관련주로 조금 최근에 움직였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해요. 다른 기업들은 반도체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거의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사실은 이런 종목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뭐냐면은 단기로 봤을 땐 메리트가 없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다른 게 다 올라가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좀 오래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보다는 싸게 내려올 때 더 매수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6,500원대에서 7,000원 사이쯤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빠지는 걸 기다려보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있다면은 7,000원 추가 매수를 보면서 조금은 길게 한번 보고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에서 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7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이분은 추가 매수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S오일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최악의 종목이지 않을까.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정유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석유값이 떨어졌다가 막 올라갔다가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카페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 원두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카페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원두를 싸게 사서 커피를 비싸게 팔면 되니까요. 근데 손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원두값을 아무리 싸게 떼온들 손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원두값이 올라갔을 때 그 타격이 굉장히 고스란히 오게 되는데 S오일이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 그리고 원유를 희석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정유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든 제품들의 수요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지금 거의 뭐 겹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져가시는 건 좀 좋지 않다, 추가 매수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과 아래쪽으로 5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후,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가 제주 빼고 전국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연 준비를 했죠. 그래서 네. 토요일 오후에,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 준비했고요. 역시나 시장, 저는 뭐 계속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맥락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징조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서슴없이 보여드릴 거고, 팩트로 조금 여러분들께 시장이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은 왜 거품인가, 왜 고점 자리인가 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세에서 어떤 대책을 짜야 될 것인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많이 흔들려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K케미칼인데요. 매수가는 2,06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060원이요? 네, 2,060원이요. 뭐 일단 네. 뭐 참 이것도 드릴 말씀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바닥을 잘 잡고 있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매수하셨을 때 이렇게 하락을 맞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4월부터 7월까지 현금화해라 했던 게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뭐 답은 첫 번째, 손실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번째,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기다려버리거나인데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악과 차악을 골라라는 건데 뭐가 최악이고 뭐가 차악인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둘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제는 사실 안 사는 게 전제였는데 그걸 사셨으니 사실은 이제 솔직히 좀 답이 없어졌죠. 지금 여기서는 바닥을 조금 잡을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5%이기 때문에 한 1,500원, 1,6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밀렸을 때 그냥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나오는 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5% 비중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의견 드리고, 있다 하시면은 1,600원 이하 또는 1,500원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추매 자리를 한번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손절 또는 1,6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는 1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십니다.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사지 말자라는 전략을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아난티를 남북 경협주로 생각을 하시고 사시기도 하고, 남북 경협 일어나면 아난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아난티가 이제 호텔이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난티 호텔이 있는데 지금 적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짐 로저스 관련주로 알고 계실 텐데, 짐 로저스가 지분이 뭐 0. 몇 %밖에 안 돼요. 그냥 조금 샀거든요. 그마저도 지금은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슈만 부풀려가지고 올라간 것 뿐인 거지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도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가 뭐 무르익을지 안 익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북 경협이 일어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철도 관련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철도를 해야지 아난티와 같은 기업을 사시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고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 나오고 할 때 그냥 본전이라던가 10,000원 이상에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온 다음에 남북 경협주를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실적이 조금 나오고 있는 어떤 철도 테마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GS건설도 대표적으로 제가 사지 마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 사지 마라 했던 것만 다 나오네요. 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건설주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면서 건설주는 자칫 잘못하면은 몇 개의 건설 회사들은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게 건설주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업황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투자 전략으로 따졌을 때 19,000원에 매수하셨다. 29,000원인가요? 네, 29,000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손실이 그렇게 많이 크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24,000원짜리에서는 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현금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2만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다시 시청자님 본전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만원 정도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현금이 있다면 2만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 현금이 없다면 24,000원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4,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 2만원대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2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코오롱을 또 2만원대를 사시면 사실 네. 좋진 않은데 사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코오롱도 사실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인보사 사태 때문에 말이 많은 기업인데 인보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폐 여부가 이제 막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뭐 개선 기간도 부여를 받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코오롱 티슈진 사태가 생각보다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상폐가 될 만큼 위험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위험성들을 많이 이렇게 걷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인보사만 잘 나오게 된다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보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코오롱 티슈진이 만약에 상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오롱 그룹이 전체가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분할 합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쓸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좀 장기로 봤을 때는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 만한, 모험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도박은 다이를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30% 비중 다 날릴 각오로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여기서 그냥 빠질래 라고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저는 18,5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슈가 있을 땐 크게 가가지고 엄청나게 챙길 수 있지만 이슈가 없다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양날의 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8,500원짜리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8,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